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글을 쓸 게 있어가지고 책을 좀 서적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인공지능과 문학과의 어떤 연계성. 요즘에 인공지능이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회를 밝히는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 이제 책을 읽고 글을 정리해서 이제 원고를 투고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오늘은 자기 애성 인격장애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 그러니까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나친 이기심, 이기주의자적인 면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이제 공감 능력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공감 능력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타인의 감정을 읽는 그 부분의 능력이 많이 손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기애가 손상받는 경우, 자기 내면의 어떤 부분에 자존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허약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런 자기가 조금이라도 어떤 부분에서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하면은 격렬하게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관계를 극단적으로 이제 단절해 버리거나, 그리고 이제 회피하거나 그렇게 하죠. 평범하게 지내다가도 어느 한 부분에서 자기의 어떤 내적인 부분이 조금이라도 건드려지면은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하고, 이제 바로 뛰쳐나가서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관계를 상당히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고, 책임 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죠. 관계라는 것은 서로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오해가 있으면 풀고, 서로 이제 문제가 있으면 해결점을 찾고, 그렇게 상호적으로 어떤 부분을 해결하고 화합을 해서 서로 이제 교류하고 맞추고 하면서 그 어려운 부분, 갈등 지점을 서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불만이 있거나 화가 나면은 그 부분을 그대로 차단하고, 관계를 그대로 손절하고 끊어버리고, 자신을 이제 회피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 패턴이 상당히 이제 혼란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관계에서의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움을 피할 수 없고, 관계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어떤 날은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다가도 어떤 한순간에 핀트가 어긋나면은 그걸 이제 극단적으로 관계를 이제 굉장히 이제 엉망으로 만들어서 그 모든 관계를 다 이제 숲으로 이제 돌리는 그런 어떤 굉장히 문제성이 있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자기성은 자기에 대한 어떤 과도한 어떤 자기 보호 본능이 있고, 자기를 굉장히 위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기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사람들인데, 그 타인과의 교류에 있어서도 자기의 생각이 과하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이라든지 타인의 심리, 마음을 읽는 능력이 굉장히 이제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계에서 상당히 항상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그러니까 뭐 자주 보지 않고 가끔 본다면 그런 부분이 교묘하게 감춰질 수 있지만, 자주 만나는 사이에서는 그게 이제 오래 못 가죠. 관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결말이 이제 좋지 않게 나고,
사람들 사이 평판도 별로 좋지 않고, 이제 그게 이제 한 사람의 관계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상호작용도 그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상당히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거고, 그거는 하나의 질병이고 병적인 어떤 하나의 증세이지 그게 단순히 성격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상호작용 패턴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화하다가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이제 그런 어떤 기복이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사소한 거에 크게 자극을 받고 사소한 거에 굉장히 예민해서 이제 모든 상황을 호도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문제화해서 상황을 극단적으로 끌어가거나 상황을 더욱 어렵게 관계를 망치는 쪽으로 끌고 가고, 이제 연인관계든 인간관계는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고 서로를 돕는 관계로 발전해야지 그 이상적인 건데, 서로를 해치는 관계, 그러니까 서로 독이 되는 관계로 계속 이제 이끌어 간다면은 상호작용 패턴에서 상대방이 굉장히 피해를 입는 경우이죠.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이제 공감 능력,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이 잘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안정형이어야 되겠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편안함이 있어야 되고, 화가 났을 때 분노를 잘 어떻게 그 사람이 내적으로 조절할 힘이 있는가,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노 조절이 미숙한 사람들은 화를 내고 그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미숙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큰 부분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형이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 사람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죠. 사람인 이상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도 하고 상대방과의 조율을 통해서 서로 이제 문제를 좁혀가려는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런 것을 미성숙한 사람들은 관계에서의 어떤 상호작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지속하는 힘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기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은 굉장히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에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은 다 이기주의적인 면이 있죠. 자기 보호 본능도 있고 자기를 위하는 것도 있고,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인데 그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성격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심이 있지만 또 타인의 부분에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타인과 나의 적절한 선을 찾아서 그 부분을 넘지 않으면서 자기 이기심을 적당하게 취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어떤 자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라는 것이 사람이 인식할 수 있고, 타인과 나 사이의 어떤 경계를 알고 그것을 이제 지나치게 넘는 행위를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내적인 어떤 조절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 선과 경계를 지나치게 넘어서 타인의 경계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선을 지나치게 넘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상당히 결여될 수 있겠죠. 또 공동체에서 함께 책임을 가지고 일을 수행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배제되기가 쉽고, 특히 이제 결혼이라든지 이런 걸 상호적인 어떤 협력 관계를 요구하고, 결혼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그 결혼에 맞게 그 계약을 책임성 있게 이행해야 될 그 책임을 부여받았는데 그 책임감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책임을 깨는 행위, 그리고 신뢰를 깨는 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히 순탄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관계를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잘 해주고 애정을 굉장히 드러내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러브바밍이라 하죠. 러브바밍의 시간이 있다 보면은 이제 이제 평가절하는 또 시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관계를 극단적으로 헤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연출하지만 완벽하게 끝난다는 시그널도 주지 않고 모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책임감이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관계를 맺고 끊음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상대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모호한 지점을 주고 어느 날 이제 관계가 단절되고 이제 정리됐는가 하면 또 어느 갑자기 이별을 한 듯한 그 상황을 연출하다가 또 잠수를 타다가 또 아무렇지 않게 상대방에게 심각한 혼란을 주고도 아무렇지도 않게도 미안하다거나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무책임한 무질서한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일정 패턴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것이 이제 유지되고 상대를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마음을 뒤죽박죽으로 흔들어 놓는다면 그 상대는 나르시시스트의 성향, 자기 애성 인격 장애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지해낼 수 있으면 관계를 손절하기도 그리 어렵지 않죠. 그 관계에 말려들면 계속 그런 패턴으로 계속 관계가 유지되는 한 지속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정서적으로도 안정될 수 없고 심리적으로도 혼란,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 그 삶에 있어서도 삶이 많이 망가지고 삶이 흔들리고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는 그것은 고쳐지지 않는 한 지속되기 때문에 빠른 손절이 필요하고, 정말 그럴 수 없는 관계라면은 철저한 어떤 거리두기로 자신을 우선 보호하고 아주 가끔씩만 시간의 텀을 두고 만나는 그런 관계로 거리를 멀리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